애터미 시작할 때 글로벌 원 서버, 원 마케팅 여기에 제가 꽂혀가지고 애터미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일이죠. 그래서 생생하게 꿈꿨어요. 뭘 꿈꿨냐면 대한민국은 5천만, 전 세계는 그 당시에 뭐 75억 얘기했거든요. 75억이라는 멤버를 만들 수 있다. 이 비전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무한대로 그죠? 시장이 확장되는 일이구나. 끊임없이 멤버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들 뭐 나름대로 출근도 하시고 그죠? 애터미 전업자도 계시고 또 출근하신 분들은 또 출근하고 퇴근 이후에 부업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쩌면 또 해외 이렇게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한국인들 해외에서 또 사업자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요, 저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저를 모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요, 부자가 꿈이었습니다. 결국은 가난뱅이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얘기죠.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도구를 만나느냐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 삶의 어떤 방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에 식자재 유통업을 제가 했습니다. 식자재 유통업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대부분은 이제 느낄 거예요. 이게 동네 한 바퀴 도는 일이겠구나. 그죠? 동네 한 바퀴를 매일 도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제 그런 거를 연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유통업을 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파는 거였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팔아가지고 부자 될 수 있겠어요?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씩 중노동을 했고요.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직 제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 이제 이 일을 했었는데 결코 제가 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이었죠. 음.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 업계에 진출하는 겁니다. CJ, 대상, 농협 하나로마트, 풀무원 이런 대기업들이 큰 자본을 가지고 진출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 흐름상 저는 여기서 경쟁할 수 없고 퇴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처지에 제가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새롭게 또 뭔가를 아, 찾고 있는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찾고 있는 그 순간에 저에게 다가온 게 화장품이었습니다. 8만 원이 조금 안 되는 화장품이었어요. 저는요, 그 제품이 다단계, 정말 싫어하는 다단계 제품인 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전달은 저한테 왔지만 저는 이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 대신 제품은 내가 써주겠다. 이 생각했었죠. 그래서 제품은 제가 받으면서도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나 이 일 안 할 거야. 다단계 나는 안 할 거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그 대신 제품은 내가 써줄게. 그렇게 제가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비슷하게 싫었을 거예요. 제품은 좋은데 싫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이 애터미 제품이 왜 품질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쌀까?
싼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게 굉장히 저에게 하나의 호기심을 계속 저에게 이렇게 일으키게 했어요. 왜 좋은 제품을 싸게 팔까? 왜? 저는 그 생각했죠. 애터미가 왜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싸게 팔까? 제가 어,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제품 진짜 좋은데 싸다고 그랬더니 에이 안 믿는 거예요. 본인들이 써보고도 있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이 뭐 싸구려잖아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격을 떨어뜨리는 가격 정책으로 애터미를 이렇게 시작했을까? 이게 계속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를 가게 되고요. 그때 회장님의 강의를 저는 이제 듣습니다. 회장님께서 애터미는 결코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들하고 경쟁하지 않겠다.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그러면서 일반 유통, 즉 할인마트죠. 대형 할인. 그 당시는 우리 이마트가 대표적인 거였죠.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유통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 회사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회사.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품질, 절대 싼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회사를 창업하셨구나. 저는 그걸 느끼면서요. 야, 이 회사에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저는 회장님의 그 애터미의 어떤 유통의 어떤 컨셉을 제가 들으면서 이 회사를 통해서 저는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저는 진짜 부자가 될 도구를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나는 이 일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 제가 식자재 유통하는 동안에 제 고객들이 의외로 중국의 우리 그 교포들이 고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지사가 언제 오픈할까? 제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위에 스폰서들한테 물어봤겠죠. 중국 언제 오픈하는 거예요? 언제 오픈하는 거 물어보면 2년 있다 오픈한대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 또 물어보니까 또 2년 있다 오픈하고 2년에 또 오픈하고 그게 10년 돼서 오픈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 지사 오픈을 굉장히 저는 갈망했죠. 근데 어, 제가 애터미 글로벌 원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비전 때문에 애터미를 제가 정말 훌륭한 어떤 도구라고 제가 확증을 했죠. 확신을 했죠. 근데 저는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해외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고요. 해외 특별히 여행 갈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왜? 늘 일상이 매일매일 동네 한 바퀴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 어느 날 위에 노정구 단장님이 그때 노정구 본부장님이었죠. 노정구 본부장 저는 국장이었고요. 근데 태국에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태국에 나가자. 저는요 그 나가자는 말에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해외 글로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구나. 나가자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신났어요. 즐거웠어요. 예, 해외여행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요즘에도 그래요. 해외여행이 숙제래. 숙제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늘 숙제는 있잖아.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쉽지 않는 거죠. 삶에 늘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니까. 그래서 숙제인데 저는 숙제를 해결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제가 같이 나가겠다고 이렇게 나섰죠. 그게 2015년도니까 꽤 됐죠. 그죠? 201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태국을 가게 되고요. 저는 태국에 첫날 밤 호텔에서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창을 이렇게 커튼을 제치고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그때 스폰서와 함께 한잔하고 차도 마시고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는 해외 여행 가는 일을 어, 즐겨야 됩니다. 이 사업을 근데 요즘에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 누가 꼭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나갈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파트너들 보니까 진짜 감이 나오면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그래서 이제 나가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때 좋은 사람이 나와서 나간 게 아니고요. 좋은 사람 한 사람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오면 그러면 태국 한번 들어오세요. 그러면 소개는 해줄게요. 그 얘기를 듣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들어오시면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귀찮은 듯이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했는데 그거를 빌미 삼아서 태국을 가게 됩니다. 저는요 그때 위에 노종훈 단장님의 어떤 그런 해외 시장에 개척하겠다는 어떤 그런 정말 간절함 그게 생생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시장 개척하겠다는 생각. 저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동행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를 이렇게 나갔는데 해외 방콕의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공항에 나와서 대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공항에 딱 도착해 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막연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왜 왔냐고 하는 거예요. 왜 왔냐? 방콕에 왜 들어왔냐? 집에 방콕에 있지. 왜 여기 방콕에 왔냐? 농담도 못하냐? 사람 소개해주겠다는 그 말 농담도 못하냐 하면서 지금 업무 중이니까 오후 3시쯤, 4시쯤에 어느 호텔로 와서 거기서 기다려라.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만큼 해외 시장에 대한 개척하겠다는 그 생각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호텔에서 아침에 도착했는데 방콕이 아침에 도착했는데 오후 3시, 4시쯤에 우리를 이렇게 참 오락했던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업은 이제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술술 잘 풀리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서 해 나간 게 아니고요.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해외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거 한 번 가게 되고 두 번 가게 되고 세 번 가게 되고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죠. 정말 해외에서요. 애터미에 대한 비전 이거는요 대단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 프리젠테이션 호텔에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요.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태국 국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왕실 주치의가 왔고요. 그 다음에 보험협회 회사 대표가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는요, 부총리급 오신 분도 계시고, 총리 가문에서 리더들이 오고, 어, 방콕 공항을 설계했던 나타시라는 아주 정말 유능한 그런 분도 오시고요. 태국의 미스 유니버시아대회를 2번이나 유치한 당사자도 오시고, 그런 분들을 놓고 애터미를 우리는 처음에 홍보를 했습니다. 알렸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해외 나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애터미를요.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해외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어떤 그런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있잖아요. 냉정하게 검토하는 거예요. 뭘 검토하냐면요. 애터미 이 제품이 품질이 정말 좋은데 가격은요 이미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A사, N사 제품의 5분의 1, 10분의 1 가격이라고 하니까 이런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라면 그러면 애터미 이 제품이 태국사에 이렇게 들어와서 부유층에서 이 제품을 소비하게 된다면
중산층이 소비하게 된다면 국익의 보탬이 되겠구나. 이렇게 굉장히 애텀에 대해서요. 그렇게 큰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시는 그런 분들이 애터미에 접근하십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 중산층이나 그쪽으로 내려가니까는요, 그들은요, 더 놀라죠. 애터미를 그렇게 우리는 첫 해외 멤버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아, 이 비즈니스가 대단한 어떤 비즈니스구나. 애텀이라는 회사가 인류에게 또 각 나라의 어떤 리더, 지도자들에게도 애텀이라는 이 도구는 정말 신선한 어떤 유통의 새로운 어떤 그런 기업이고 그런 어떤 축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겠구나. 이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태국의 리더들 그분들이 태국에서 최고 리더로 자리 잡게 됐죠. 물론 아마 우리 강남탑 여기 산하에서도 몽골 쪽에서 최고의 리더들이 지금 아마 여기 함께하는 멤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먼저 이제 그런 걸 경험했죠. 글로벌 멤버십들을 많은 멤버십을 만들어 놓고 경험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에 이어서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저희 산하에 오토 팀장도 있고요. 멤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그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또 어떤 리더가 있냐면요. 어, 우리 그 다이아몬드 마스터지만 그분은요 이미 다 갖춘 분이에요. 그분이 애터미 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공자영 사장님이라고 이분은 애터미가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애터미를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미국의 A사나 N사 같았으면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을 알리는 그래서 한국에 국위선양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애터미를 접근했던 분입니다. 그분은요 직원이 한 300명이 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근데 그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분인데 그 중에서 20년 넘도록까지 자기 사업에 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던 리더들 두 사람을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부자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산하의 멤버들을 이렇게 해서 어, 모두가 다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삶이 바뀌는 그런 회사로 애터미를 그분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좌우 리더를 세우고 그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3층짜리 자기 빌딩을 내놨습니다. 센터로요. 그리고 그들 월급을 종전대로 줘가면서 좌우에 리더로 세워놓고요. 이 두 사람을 성공시키면 어떻게 돼요? 어, 본인은 당연히 애텀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구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25년 동안 자기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직원 두 사람 리더를 성공시키는 일. 이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오토 팀장에 와 있고요. 그분도요. 근데 좌우의 멤버들이 오토 판매사가 2명, 4명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대단한 소득이죠. 한 달 월급이 그들에게는 약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의 소득인데 애텀에서 200만 원 소득자가 좌우에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이제 비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사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애텀이 훨씬 크니까. 음.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애터미가 훨씬 더 비전이 크니까 이제 사표 쓰고 애터미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사장님 너무 신나는 거죠. 왜? 원래의 어떤 구도가 그거였거든요. 예, 애터미를 통해서 저들이 성공하게 되면 그거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은요, 그 건물의 한 달 임대료를, 1년 임대료가 6천만 원, 7천만 원. 그렇게 해서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을 센터를 차려가지고요.
제공한 거예요. 좋은 환경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멤버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애터미 전 모든 라인, 애터미의 모든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싱가포르에서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다른 라인, 이런 라인들의 멤버들이 다 그 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거기는요, 연합센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만큼 연합센터로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데가 없어요. 정말 모범적인 어떤 센터입니다. 그렇게 이제 센터가 타 라인들의 어, 다양한 라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센터로 자리 잡는 그런 이제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계속 센터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죠.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저는 아직도요.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저는 인도네시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인도네시아다. 예. 시장의 앞으로의 확장성, 인구가 거의 3억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도요, 지금, 계속 새로운 멤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애터미에서 사업을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과감하게 해외를 저는 보냅니다. 들어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만나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요.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런 한 사람 찾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열정도 있으시고요. 긍정적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신데 요즘에는요. 선교사님들도요, 다 자비량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해내면서 선교 활동하는 방향으로 교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 매우 애터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한국에서도 아는 지인들 계속 소비자 만들어내면서 이제 며칠 후에는 들어가십니다. 자, 이런 훌륭한 애터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나오면 그 한 사람을 다 함께 같이 집중해서 우리가 키워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아마 빅 리더가 이제 싹을 막 틔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쩌면요.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어, 그 오픈 일정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1년 반, 2년 후에 가능한 얘기죠. 아프리카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리서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몽골에서도 몽골 타미르 우리 리더 한 사람 발굴해서 이렇게 해서 리더로 세우기까지 아마 미리서 사전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듯이 아프리카도요. 굉장히 아프리카는 각 나라가요. 어쩌면 네트워크가 잘 돼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거대한 어떤 대륙인데 후진적이죠. 그렇지만 길게 보면 멀리 보게 되면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빅 리더 한 사람 찾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요. 수많은 멤버십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사업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미 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애터미의 글로벌은요, 중국에다 저는, 목적을 뒀던 거죠. 중국 시장. 중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단순 인구 비율로 따지더라도 약, 30개 가까운 나라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쩌면요, 리더들입니다.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리더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한국에 가까운 지인 한 사람을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 넉넉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 제가 요즘에 계속 가고 있는데요. 중국에 지난 3월 달 석서 참석했고요. 그전에도 참석했고요. 참석해서 보니까
중국은요, 지금 들어가셔야 되겠다. 정말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의 연태에 우리 이제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본사 그 도시에 좋은 분이 한 분이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그분은요, 참 그분 삶을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네트워커로서요 우수한 어떤 인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독립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지사였고요. 그 어르신들이 다들 정말 베풀고 나누고 공헌하고 이런 삶을 사셔가지고 아마 제가 본 그 리더도 이제 그 일맥상통한 거예요. 정말 아낌없이 누군가를 돕고 베풀고 나누고 어, 이런 어떤 삶을 쭉 살아오신 정말 우수한 리더 한 사람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분에게 저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도 제가 중국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티켓팅만 한 거예요. 나올 때는 언제 나올 줄 모른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10사람을 저에게 소개해 주면 10사람을 미팅하고 나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언제 나올 거는 몰라요. 10사람 소개해 주면 나올 생각으로 제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10명에게 어, 성경 얘기를 하겠다. 10사람에게 성경 얘기도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미팅을 하는데 중국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제가 중국을 다녀봤잖아요. 다녀봤는데 그때 제 사나이 센터가 센터 신청하고 했던 것들이 한 20개 정도 됐어요. 한 2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 센터가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들 이렇게 해서 센터를 다 닫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이 왜 센터를 오픈했는데 센터를 닫고 지금 애터미를 안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장님이라고 이사장님은 그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애터미를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비교를 하냐면 센터 하던 사람이 센터를 그것도 200스퀘어미터면 그 70평이잖아요. 그게 큰 센터를 냈는데 그 센터장이 애터미 사업을 거의 적게 생겼다.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나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센터에 어, 아는 친구의 지인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애터미 비비을 하면서 애터미를 내놓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친구가 본 거예요. 이사장님. 근데 이 이사장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뭐라고 했어요? 왜 애터미가 저한테 듣고 또 전달자로부터 들을 때 애터미 대단한 비즈니스고 쉽다고 얘기 듣고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중국에서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했던 센터를 내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이 힘들어하고 간들려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풀어주면은요, 다 내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풀어주면요, 그들은요, 누군가가 터치할 때까지 애터미 비비을 하고 있을 거다. 내 인맥으로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이사장님, 당신이 만난 그 기존의 사업자, 이들을 당신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당신이 10명 중에 첫 번째로 그 사람을 저한테 연결해 주세요. 그 사람 먼저 만납시다. 그랬어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음, 그 사람을 통해서 왜 애터미가 힘든지, 왜 애터미를 하다가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제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게 되고 반문을 통해 가지고 그가 야, 애터미가 왜 힘들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해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게 되면
이 사장님이 사업 안 할 이유가 없거든. 대체적으로요. 코로나 이전에 중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 산하도 20개 센터를 이렇게 해서 다 신청하고 제가 다 사인해 가지고 센터를 했는데 3개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코로나가 모든 사업자들을 이렇게 해서 단절을 시켜버렸어요. 소통 단절. 우리가 하늘길도 막히고. 그래서 그들은요, 굉장히 힘든 고독한 3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보냈어요.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었지만 방법도 모르고요. 리더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지쳤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스폰서를 누구를 만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어쩌면 애터미 사업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스폰서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스폰서와 코드가 안 맞아서, 스폰서와 사업을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사업을 힘들어하고 접는 경우가 90%입니다. 90%. 그래서 성품과 인품과 뭐랄까요?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요, 그 밑에 수많은 멤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업이 그거잖아요.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요, 이 사업은 무조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못 풀고 애텀에서 성공은 하고 싶은데 중국도 한국보다도 훨씬 더 이 네트워크를 해왔던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유사수신행이에요. 중국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조카한테 제가 어느 장춘에 어느 조카를 제가 어느 그 피부샵 원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이모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왔어요. 제가 거기에 애터미 사업 설명회를 왔을 때 코로나 이전입니다. 근데 그 이모가 2만 원만 줘. 그러면 너 돈 이렇게 이렇게 매달 들어가게 해줄게. 이 다단계를 풀러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게 뭐냐면 2만 원이면 중국 돈은 약 한 400만 원 가까이, 우리 돈은 4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 돈을 주면 내가 매월 얼마씩 해서 돈 들어가게 해줄게. 이 다단계를 이모님이 그 피부샵 원장에게 풀러온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애터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입비, 진입비, 추천인수당, 월간 유지비가 없다. 우리는 자발적인 재구매로, 그래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정말 명품을 가장 싸게 파는 절대품질 절대 가격에, 이 컨셉으로 우리는 전세계 글로벌 원 마케팅이다. 이 사업 설명회를 하고 났는데 그 이모님이 듣고 있다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근데 그 조카한테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모, 지금 사업 설명회 듣지 않았냐. 이런 애터미가 지금 중국에 진출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모,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애터미 같이 하자. 이렇게 역으로 설득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중국 전역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애터미가 코로나 이전에.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도 맨 먼저 제가 만난 사람은 그겁니다. 위에 스폰서하고 갈등. 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를 제가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저하고 연결된 그 이사장님은 정말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제대로 애터미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니까 그 저의 리더 이사장, 이 친구는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누구로부터 전달이 됐느냐, 예,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정말 도구가 바뀌어버립니다. 180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풀어주니까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왜? 그런 분들은 어쩌면 이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누가 되는, 해가 되는 심리, 마음에 어떤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애터미를 전달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음. 이런 사람에게 그거를 정확하게 핵에 풀어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고 저분은 어떤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10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팀장급 되시는 분도 두 분이서 내일 들어가십니다. 예. 숙소도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분의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미팅룸으로 쓰기도 하고 거기서 사업 설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된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왜 중국을 제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제가 그 친구가 우리 중국은요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인데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연태 가가지고 그 몽골에서 오신 리더 한 분을 제가 인사를 했는데 아마 여기 나오셨나요? 몽골에서 오셨어. 연태 세미나 참석하러. 음. 그 리더분이 한번 중국에 오셨다고 저를 알더라고요. 인사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몽골에서 오셔가지고 참석하셨다고 그래서. 근데 어 제가 그 중국에 가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끝나고 난 뒤에 중국은요 토요일 일을 다 쉬잖아요. 옛날에 한국은 중국처럼 10,000불 12,000불 쉴 때는 6일 근무했는데 중국은 이미 5일 근무제입니다. 저는요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요 한국 간판이 있는 한글이 있는 간판이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에 가까운데 내 호텔을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요 제가 다닌 거예요. 제가 직접 카다로하고 제품 몇 가지 들고 제가 거기를 다녔습니다. 미용실도 들어가게 되고요. 식당도 들어가게 되고 주일날은 또 교회 예배도 드리러 가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그쪽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터치하면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 만들어내고 이거를 그 이사장이 본 거예요. 본인은 자기 집에서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가족들하고 지내야 된다고 집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거를 그분이 계속 한 번씩 전화하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랬거든요. 안 나와도 된다. 집에 쉬어도 된다. 저 혼자서. 저 혼자 제가 백만갑 한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도 제가 소비자 만들고요.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녔거든요. 여러 군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 그 중국의 그 이사장한테는 상당히 도전이 된 거예요. 아, 지금 중국에 낯선 데 와가지고 쉬지 않고 백만갑을 하고 다니는구나. 이거를 그분이 아는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적극적으로 나를 옆에서 태우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 왜? 본인이 아는 데 가면 훨씬 효율이 높잖아요. 제가 모르는 데 다니면서 이렇게 애터미를 알리는 그러니까 이게 콜드 컨택을 하고 다니는데 본인 인맥을 붙이면 뭐예요? 원 컨택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저에게 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약속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니까 그분이 통역을 하면서요. 애터미를 굉장히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통역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리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저는요. 여기에 계신 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아마 여러분들이 사업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엔 만만치 않습니다. 왜? 애터미 지금은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경험들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품 좋고 싼 거는 다 경험했어. 알아. 긍정적이야. 근데 다단계잖아. 얼른 돈 안 되잖아. 예. 그리고 사람한테 시달려 봤어. 스폰서한테 시달려 보고요. 이제 갔다 온 파트너들이 뭘 모르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 데려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또, 되게 이렇게 의시되는 이런 이제 신규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 갈등을 극복 못하는 이런 사업자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를 내려놓는 경우도 많고요. 또 다른 코인 다단계 쪽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 1년에 올해도 한국에서는요 5에서 10%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요 약 30에서 40%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시장이 한국보다 훨씬 더 성장성이 좋다는 얘기는 사업자 만들기에 쉽다는 얘기예요. 중국 사회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그 한국에서 그냥 나와서 식당에서 일하시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중국의 한족을 대상으로 멤버십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미 애터미 비즈니스 이게 충분히 리더로서 우리가 갖춘 사람들이라면 중국에 어디를 가나요? 우리 한글 간판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굿모닝 애템에서 김문수 크라운 다 들으셨죠? 그분이 해외에서 어떻게 시장을 개척하고 다 들으셨잖아요. 그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그분처럼. 그분이 해외 나가가지고, 그죠? 루마니아 가가지고 식당 사장님, 한국 식당 사장님 만나가지고 애터미 얘기한 거예요. 그분 싫어하죠. 근데 사장님 안 하셔도 돼. 근데 좋은 사람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옆에 앉혀놓고 그분한테 통역하라니까. 통역하는 사이에 그분이 비전 봐버리는 거예요. 통역하면서 비전 봐버리는 거예요. 중국, 이 해외 나가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멤버십이 없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부터 상관없어요. 중국 세미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 백만갑하는 그 태도를 보이세요. 그러면 그들이요 훨씬 더 왜? 백만갑 하면서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다니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이 사람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겠어요? 통해가면서 다 깨우쳐버려요. 특히나 중국의 한족들 성향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중국의 한족들은 대한민국 80년대 중국이 개방 정책을 하면서요. 한국에서 섬유 산업을 도입해 간 그들이 중국의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의 섬유 산업을 도입해 간 그들이 중국의 최고의 부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본능적으로 한국에서 붐이 되고 있는 어떤 일이라고 하면 중국 한족들이요.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중국이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셔서 애터미 좋은 제품 체험시켜 주시면 됩니다. 제품만 제대로 체험시켜 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저는 애터미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오래 못 만들면 참 갈수록 좀 중국 시장이 어려워진다. 왜? 중국은요 이미 지금 크라운 클럽이 크라운 마스터가 4명 몇 명이죠? 여러 명 나왔어요. 9명인가요? 9명인가 그랬습니다. 김연홍 우리 크라운 저쪽으로 대만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도 4명 나오고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얄 멤버들도요. 한국의 그 절반 정도 됩니다. 리더스 멤버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들은 애터미를 지금 멤버십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국 석세스 갔는데요. 청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 가족이 청각장애인인데 그들이 근데도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해 가지고요.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승급 스피치. 정말 놀랐어요. 청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해낼까? 어떻게 해낼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회장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청각장애인도 진짜 장애인들도 그죠? 정말 열심히
인생을 끊임없이 배우고 뭔가 도전하고 살아가는데 건강한 사람이 가난한데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장애인 아니냐.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아직 노후가 준비가 안 됐어. 자녀들 미래를 봐도 깝깝해. 근데 그냥 머무르고 있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다. 저는 그 청각 장애인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승급식 하는 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지가 멀쩡한데 내가 지금도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정말 시간을 어, 쪼개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저도 혹시 순간순간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나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듯이 중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음, 그 돈에 대한 흐름도 잘 알고요.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 행동하는 거 보면요 훨씬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스스로 서로 스폰서 파트너들이 한번 의논하세요. 이번에 석세스 한번 가보자. 4월 달에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아마 10개 분공사에서는요 사업 석세스를 진행 안 해요. 한 군데에서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리더들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소개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들어가세요. 나 그냥 저 여행 갈 테니까 나하고 시간을 2, 3일만 좀 같이 보내자. 그렇게 하셔도 된다니까요. 제가 첫 소두에 태국 간 얘기했죠. 왜 들었냐고 핍박을. 왜 태국에 들어오셨어요? 이 방콕이 어딘데 들어오셨어요? 집 방콕에 계시지. 태국까지 오셨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 우리는 들어갔다니까요. 1%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듯이 중국 시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크해야 된다. 중국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다 다녀오시게 되면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보다도 30배 큰 시장이 중국인데 한국은 5% 성장하는데 중국은 40% 성장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내 눈은 어디를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큰 시장을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만날 생각 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찾아낼 생각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장점으로 중국 멤버들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이 사업자들이 한 라인이 해외에서 터지네. 각자 또 한 라인을 생각하겠죠. 그러듯이 해외에서 생장점에 불을 지피게 되면 아마 한국에서도 분위기가 완전 반전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강남 우리 탑센터 배송 총장님 산하 멤버들은 어, 이 네트워크로서요 시스템 교육이 완벽하게 잘 다듬어진 멋진 리더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여러분들이면 아마 올해 모두가 다 중국에서요 멤버십 다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노력 중국에서요 반만 해도 돼요. 반만. 제가 청도 가는데요 10만 원이 안 들어서 편도로 가는데 연태에서 올 때도요 편도로 10만 원이 안 듭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중국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녹화하셔서 중국에서 큰 조직을 만들어내는 리더를 찾아내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멤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올해는 찾아내실 거죠? 네, 네. 저의 그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다 중국을 통해서 멋진 멤버십 만들어내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